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3강 시간으로서 부동산 제1편 조세 총론의 5 부동산 관련 조세와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 및 소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관련 조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교로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부동산을 처음에 우리가 사는 거, 양수받는 거, 취득이라고 그러죠. 자, 취득. 처음에 내가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취득하고 관련된 조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월세를 준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들어가서 산다든가, 주택 같은 경우. 자, 그때는 보유라고 하죠. 보유. 자, 취득하고 나서 이제 보유를 하고, 곧 마지막에 이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한다고 그러죠. 양도소득세 낸다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양도, 세 단계로 나뉩니다. 부동산은 취득, 보유, 양도의 세 단계로 나뉘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관련된 조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 같은 경우는 취득,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눠보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자, 국세하고 지방세를 나눠보면 국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세를 냅니다.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세를 낼 것이고,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냅니다. 자, 증여를 받았다면, 그럼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그 외에 또 국세로서 부가가치세도 냅니다. 자, 그리고 인지세도 냅니다. 지방세로서 취득과 관련된 지방세, 가장 큰 거 있죠?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이게 제일 중요하죠. 부동산세법에서 취득세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실 분야이고요. 자, 취득세. 자, 등록면허세도 있죠. 뭐 지상권을 설정한다든가, 뭐 전세권을 설정하든가. 자, 등록면허세. 부동산을 매수해서 자, 비용을 지불하고 샀을 때는 등록면허세 안 냅니다. 취득세의 세율이 높기 때문에 옛날엔 등록세 시절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따로 냈는데, 지금 등록면허세가 되면서 취득세 안에 예전에는 등록세 세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건 취득세만 냅니다. 그러나 지상권이나 등기하고 관련될 때는 등록면허세를 또 냅니다. 자, 그리고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자, 그리고 지방소비세를 냅니다. 이거는 지방교육세고, 이건 지방소비세가 됩니다. 소비세. 자, 이렇게 취득할 때의 세율을 알아봤고, 다음은 보유한 경우의 세율 조세입니다. 자, 보유한 경우 역시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뉩니다. 자, 국세 같은 경우 보유했을 때는 여러분들 무슨 세금 내면 종합소득세 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냅니다. 종합소득세. 또 하나 법인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법인이, 그럴 때는 법인세도 냅니다. 자, 그리고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냅니다.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큰 주택 9억 원 이상 초과한다든가, 토지 같은 경우 건물은 해당이 없지만 종합부동산세, 이거 국세입니다. 국세. 예. 자, 내고, 다음에 이제 지방세를 보겠습니다. 보유했을 때 지방세를 우리가 내는 것은 가장 큰 게 보유했을 때 재산세예요. 재산세. 여러분들이 내는 재산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내는 겁니다. 재산세. 자,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또 지방교육세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자, 그리고 그 지방교육세 다음에 이제 지방소득세도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 자, 그리고 이거 종업원분이에요. 지방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또 소득분. 이거 역시 지방소득세인데 요번엔 소득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방소비세라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타소소소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거 두 개는 그 지방소득세고, 이건 소득. 내가 어떤 소득이 있을 때. 뒤에 있는 요거는 소비입니다. 소비. 자, 요것도 소비예요. 지방소비.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입니다. 양도. 양도 역시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뉩니다. 그러면 양도했을 때 가장 큰 거, 양도소득세가 바로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바로 국세에 해당이 돼요. 다음에 법인이 양도했을 때 법인세를 냅니다. 자,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냅니다.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내고, 인지세 내고, 종합소득세도 냅니다. 관련된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자, 요거는 소득분입니다. 소득에 대한 거. 지방소득세, 소득분. 자, 그리고 지방소비세 냅니다. 지방소비세. 이건 소비예요, 소비. 지방소비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 보유, 양도하고 모두 공통되는 거죠. 취득도 해당이 되고, 보유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양도도 해당이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 보유, 양도 모두 이 안에 다 있는데 하나씩 찝어보면 첫 번째가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비세. 자, 농어촌 특별세 여기 있고, 여기도 농어촌 특별세, 여기도 농어촌 특별세. 자, 지방소비세 다 관련이 되죠. 자, 두 번째는 취득하고 보유에만 관련이 되는 겁니다. 취득하고 보유만 관련이 되는 거. 자, 취득하고 보유만 관련되는 거는 지방세로서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자, 보면 취득하고 보유, 지방교육세. 자, 마지막으로 보유하고 양도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보유하고 양도만. 자, 보유하고 양도만 관련된 게 지방소득세 중에 뭐 소득분입니다. 소득분. 지방소득세 중에 소득분. 그래서 보유, 여기 지방소득세 중에 소득분. 지방소득세 중에 소득분. 이렇게 우리 부동산 관련한 조세를 싹 정리했습니다. 다음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시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중에서 우리가 좀 알아볼 거 한 대략 중요한 조세 9가지 정도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취득세라고 그랬죠. 자, 취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하냐? 취득했을 때죠. 바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입니다. 이거 취득하는 때, 내가 뭘 얻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취득. 자, 두 번째,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좀 보겠습니다. 등록 면허세. 자, 등록 면허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냐? 자, 요거는 등록이 중요한 거죠. 이때는 등기 등록.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에 대한 면허세는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등기를 한다든가 또는 등록을 하거나, 요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취득하는 때, 자, 때입니다. 그 때를, 시기를 말하는 거니까 등기 등록하는 시기 같은 말입니다. 한문으로 표시하면 시기고,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하는 때,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보유했을 때 내는 우리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매년 6월 1일입니다. 과세 기준 1이 6월 1일이에요. 이날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6월 1일을 기준으로 병기고지 같이 고지서에 나갑니다. 자,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국세지만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세 기준일은 똑같습니다. 재산세하고. 네, 과세 기준 6월 1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나중에 또 종합부동산세 배울 때 또 배웁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자, 다섯 번째, 지역세 중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보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에 있는 자원을 또는 지역의 어떤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가 내는 겁니다. 이익을 얻지 않는 사람은 안 내요.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이 한 6가지쯤 나옵니다. 6가지쯤. 첫 번째가 발전용수. 자, 발전용수. 발전을 위해서 쓰는 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때입니다. 양수발전은 물론 제외를 해주는데, 자, 요거는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때. 자, 두 번째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지하에 있는 물을 씁니다. 누군가가. 그러면 지하수를 물을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채수하는 때.
자, 지하자원. 지하에 있는 자원입니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캐는 걸 뭐라고 그런다? 채광. 광물을 뜯어낸 데서 채광하는 때. 자,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컨테이너. 주로 항구에서 많이 쓰죠. 컨테이너. 자, 이런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입항하거나 항구에 들어오거나 또는 출항, 배에 실른다는 얘기죠. 요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때. 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자, 원자력 발전. 자, 용 원전 사고, 원전이라고 줄여서 이제 원자력 발전. 자,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입니다. 뭐뭐 하는 때, 발전하는 때, 전기를 생산하는 때를 말하고. 자, 이거 새로 추가됐죠. 화력 발전. 자, 화력 발전. 화력 발전은 역시 화력 발전소에서 뭐 하는 때, 발전하는 때입니다. 다만 화력 발전은 새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요거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적용이 된다. 이건 이후. 2014년 이후에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특정 부동산이 있습니다. 마지막 특정 부동산, 특정한 부동산. 자, 특정 부동산. 요거는 딴 거 아니에요. 토지, 그리고 주택, 건물, 토지, 건물, 거기 생각하시면 돼.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특정 부동산이다 해서 특정 부동산인 겁니다. 이름이. 이건 지역자원시설세 때 배울 때 자세히 배우는데, 요 특정 부동산은 아까 얘기했죠. 재산세 할 때 병기고지한다. 그럼 역시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과세 기준일. 자, 지역사업시설세 알아봤고 이제 여섯 번째 지방교육세를 보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자, 이건 부가세죠. 취득세의 부가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부가세인데,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다 보니까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가산세입니다. 어떤 조세에 가산해서 더해서 낸다는 얘기죠. 이거는 가산할 조세가 납세 의무, 가산할 조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할 때 소득세 내죠. 양도세라고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 양도소득세는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고, 예정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5월 1일 날 내가 물건을 팔았어. 그러면 5월의 마지막 달, 5월 31일이 되는 거고, 내가 6월 5일 날 팔았어. 그러면 6월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이 말일이니까 그 과세 표시되는 금액에 발생한 달의 말일이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하는 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세. 상속을 받으면 내는 거죠. 상속세. 아버지 돌아가셔서 내가 아버지 재산을 받으면 상속받죠. 그때 세금 냅니다. 그게 바로 상속세고, 이거는 상속을 개시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아버지 돌아가신 때. 즉, 그 다른 말로 표현해서 상속이 시작되는 거. 개시하는 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납세 의무 확정 시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내야 될 조세가 금액이 얼마고,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얼마고, 세액,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가 아주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확정 시기. 확정 시기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신고 납부하는 조세가 있어요. 신고 납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징수. 보통징수. 신고 납부하는 거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고, 보통징수는 부과하는 거예요. 과세권자가 직접 부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신고 납부하는 거는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뉘죠. 국세,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거니까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근데 신고 납부 원칙은 이 종합부동산세는 보통징수입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이 신고하겠다고 한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지방세로는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 신고 납부하는 건 지방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동산하고 관련해서는. 자, 어떤 게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역시 부가세지만 같이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의 부가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소득분. 이런 경우는 신고 납부를 하는데 언제 확정이 되냐면 바로 납세 의무자가 이 해당 조세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에게 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죠. 거기다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과세표준, 세율, 세액 다 확정이 돼요. 세율은 법에 다 정해져 있고 과세표준이 확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 하면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보통징수하는 것들은 보통징수는 대부분 자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눠보면 자 국세에서 보통징수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종합부동산세 해당이 되고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자, 이런 것들이 지방세로서 보통 징수를 합니다. 지방교육세도 역시 재산세, 부가세인 경우에 지방교육세도 보통 징수합니다. 자, 이런 거는 해당 조세의 과세표준하고 세액을 누가 결정한다? 과세권자가 결정을 해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해. 즉 과세권자가 해당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요때 보통징수하는 거는 확정이 되는 겁니다. 확정. 6월 1일하고 7월 15일부터 부과한다면 6월 1일부터 7월 15일 그 사이에 확정하는 거죠. 그때 결정을 하면 그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고납부는 내가 부동산을 언제 취득할지 뭐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요. 언제 할지. 본인이 여력이 되면 취득하는 거고 여력 안 되면 취득을 안 하니까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에 확정이 되는 거고 보통징수하는 거는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결정하는 때 과세권자가 결정을 다 해버려요. 뭐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너는 이쁘니까 많고 너는 안 이쁘니까 적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가세 낸다고 그랬죠. 신고 납부하는 건 만약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그 20%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를 내야 되고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 가산세 10%를 물어야 됩니다. 그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은 이제 납세 의무 소멸 사유 등 그 소멸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멸. 자, 소멸을 보자고요. 자, 둘로 나눠서 봅시다. 하나는 조세 채권, 즉 조세도 채권이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이라고요. 돈 내놔 하는 채권이에요. 자, 이 그 조세 채권이 조세도 채권입니다. 조세 채권. 그래서 세금 안 내면 시군구청에서 자동차 같은 거 압류하고 그러잖아요. 그 채권에 의해서. 자, 조세 채권이 실현된 경우. 자, 즉 누군가 돈을 냈다는 얘기죠. 실현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조세 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이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소멸되는 경우도. 자, 실현됐다는 얘기는 딱 둘밖에 없어요. 이거는 첫 번째 납부를 한 거야. 그냥 세금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세 채권이 더 이상 실현이 됐으니까 의무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즉 그 조세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된 사유의 하나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충당. 물납을 한다든가 다른 걸로 충당을 했다는 얘기죠. 이건 낸 거예요. 조세 채권이 실현이 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받아 걷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이 됐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실현이 안 된 경우 요건 큰 문제가 없어. 누가 봐도 알아. 근데 조세 채권이 실현이 안 됐다는 얘기는 납부도 안 하고 충당도 안 한 거야. 근데도 조세 채권이 없어졌대?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시험 문제는 이거보단 이게 잘 나오겠죠. 헷갈리니까.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가권의 취소. 자,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 부가권이 취소된 겁니다. 취소. 부가권의 취소. 저 예를 들어서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부과를 한 거야. 그래서 부가권이 취소된 경우예요. 자, 그러면 실현할 수가 없죠. 조세 채권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납부에서 내가 취득을 하겠다고 신고납부를 했는데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어갖고 그 신고납부한 게 신고납부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시 신고를 하겠죠. 이게 내가 신고납부하기로 했는데 이 취득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 채권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권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네 번째가 되어요. 자, 실현되지 않은 조세 채권으로서 소멸되는 경우 두 번째입니다. 전체적으로 네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조세를 부과하는데, 자, 조세를 부과하는데 제척기간이라고 있어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만료가 된 거야, 완전히. 자, 이 제척기간은 뭐냐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어요. 고지서 발부하는 거 생각하면 돼요. 고지서를 발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런 거는 보통 징수하는 게 많이 나요. 신고납부보다는 보통 징수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즉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데 이 고지서를 발부를 안 한 거야. 안 하고 몇 년이 지나갔다? 이 제척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가면 더 이상 조세를 부과 못, 고지서 자체 발부를 못 하는 거예요. 이 경우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세 부과할 수 있는 고지서 자체를 발부를 안 한 거예요. 그렇게 5년이 지나갔어. 발부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러면 더 이상 조세 자체를 부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뭐 조세를 포탈했다든가 환급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10년, 그때는 기간이 늘어나요. 2배로 늘어나고,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7년입니다. 7년. 자, 다섯 번째는 이건 제척기간이었고, 이번엔 조세를 부과했어.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안 하네. 징수 안 하는 경우. 거기 뭐라 그러냐면 아까는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였고, 조세는 부과를 했어요. 고지서는 날라간 거야 지금. 근데 이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조세 징수권이 소멸시효로 완성이 된 거야.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가 다 완성이 된 경우. 이 소멸시효 완성도 5년입니다. 이건 뭐 예외 규정이 없어요. 무조건 5년. 즉 부과를 해서 고지서 발부했는데 더 이상 뭐 독촉을 한다든가 재촉을 한다든가 뭐 압류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그러고 5년이 간 겁니다. 부과 제척기간 만료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고지서 발부했고 여기는 고지서 발부 안 한 겁니다. 그 차이. 고지서 발부해놓고 징수에 소홀히 했을 경우. 자, 5년이 지났어. 그러면 더 이상 조세를 징수할 수가 없는 거야. 징수권이 소멸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소멸시효에 있어서 좀 재밌는 게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게 있고, 중단. 소멸시효. 이 소멸시효가 재밌는 게, 소멸시효가 아예 중단이 되는 게 있고 정지라는 개념이 나와. 이게 비슷한데 헷갈려. 중단하고 정지 비슷한데 헷갈리는데 뭐냐면, 소멸시효라는 거는 방금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하고 징수할 수 있는 행동을 5년 동안 안 하는 거야. 징수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안 취한 거. 그 5년 요 기간이 바로 소멸시효인데, 중단은 뭐냐 하면 중간에 한번 독촉장 보냈어. 한 2년 되는 해. 독촉장 보내면 소멸시효 2년 된 거는 이제 중단, 없어졌어. 중단이 되고 새로 또 5년이야. 새로. 이해가 가죠? 중단이라는 개념은 새로 또 진행이 되는 거야. 계속 5년 되기 전에 계속 독촉장 보내면 계속 5년이 연장되는 거야. 이전 건 의미가 없고. 그게 중단이에요. 독촉장을 보낸다든가 납세고지를 다시 또 보낸다든가 교부하라고 청구한다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건 중단 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압류 중에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경매 처분해버려서 조세 채권을 만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정지라는 건 뭐냐면 아까 중단은 아예 중단하고 새로 이거는 새로 진행이 돼.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정지는 한 2년 갔어. 2년 갔는데 중간은 정지, 다시 또 3년. 계속 5년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2년을 유효하게 봐주는 거예요. 잠시 정지되는 거야. 잠시. 중단하고 정지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 분납을 하는 기간이라든가 징수 유예 기간, 분납하는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에는
연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소멸시효 사유가 아닌 거에는 뭐냐면 결손 처분한다든가 징수를 유예한다든가 뭐 부과한 걸 철회한다든가 그래서 납세자가 사망을 했어. 납세자가 사망해도 세금은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은 내야 되는 겁니다. 납세자 사망했다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소멸시효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조세부가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를 한번 도표로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방세 같은 경우. 자, 지방세. 자,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제척기간이에요. 5년이 제척기간이고, 자,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 무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자, 신고를 안 했어요. 무신고. 무신고 주민세가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인 주민세가 아니라 소득할 주민세 또는 소득세에 할당된 그런 주민세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또 법인세에 할당된, 법인세 할 주민세. 이런 경우, 신고를 안 한 경우에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7년. 자, 그리고 마지막 사기 같은 거, 이런 부정한 방법을 했을 때 이때는 10년. 자, 요거는 제척기간이 해당이 되고, 제척기간 부과 자체를 안 했을 때고,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안 한 거야. 독촉을 한다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거 안 했을 때 소멸시효. 자, 이 소멸시효는 따로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5년이야. 무조건 5년. 간단합니다. 국세 같은 경우. 자, 국세. 역시 국세도 똑같아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5년. 자, 그리고 무신고. 신고를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무신고.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가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신고. 무신고한 경우에는 7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는다든가 조세 포탈, 조세를 떼어먹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몇 년? 10년. 가만히 보니까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아요. 여기도 역시 소멸시효는 몇 년? 5년. 자,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멸시효는 고지서는 발부한 거예요. 근데 제척기간은 고지서 자체도 발부를 안 한 거야.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5년, 소멸시효는 중단, 정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요. 그냥 이 기간 지나면 더 이상 고지서 자체 발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세법 조세 총론 부분 오늘 제 3강인데 조세 총론 부분 앞부분에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뭘 배웠냐면 조세 전반적인 거,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체계, 그리고 조세를 분류하는 걸 1강 시간에 배웠고, 2강 시간에는 기본 용어, 그리고 과세 객체, 과세 주체, 신고 납부, 그리고 부가징수, 그리고 가산세, 가상무 요런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앞에 제1편 조세 총론의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5번째 소단은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내는 세금들 알아봤고, 그리고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을 하는지, 그리고 확정은 또 언제 되는지, 그 위에 이제 납부를 하면은 납세의무가 소멸이 되는데, 이 납부나 충당에 의해서. 그렇지만 납부나 충당이 아닌 조세 채권이 미실현됐어도 소멸하는 경우 3가지. 부가권이 취소됐다든가, 그리고 조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만료된다든가, 그리고 조세 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는 요 3가지도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한 거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서 도표로 봤고, 요것이 바로 오늘 배운 부분이 조세 총론의 전반적인 흐름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지방세 1, 취득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